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지금의 장 상황과는 다르게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 두 건이 나왔는데요. 네, 비트코인 대규모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317억 원의 규모가 바이낸스에서 익명의 계좌로 옮겨갔다는 소식과 285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 대규모 이체가 OKEX 거래소에서 익명의 계좌로 이체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두 건의 대규모 이체 소식이었는데요. 둘 다 익명의 지갑으로 옮겨간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거래소에서 익명의 지갑으로 움직임은 이제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겠죠. 나쁘지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관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소식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무엇인가 알고 있는 걸까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레이스케일의 암호화폐 투자 신탁이 3분기 자금 유입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투자 펀드죠. 네, 그레이스케일이 발표한 3분기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 다시금 유입되는 것이 드러났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전무이사 마이클 쇼넨 쉐이는 더 블록에서 이번 분기에 하루에 7,500만 달러, 약 890억 원 초과의 자금 유입이 있었다면서 이는 하루의 유입 규모로는 최고 수준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쇼넨 쉐인이 2014년 미국 대형 금융회 JP모건에서 그레이스케일에 온 이래 최대 액수라고 전했는데요. 본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자금 유입의 추세는 제3분기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1분기에 2억 5,500만 달러 하나로 약 3,029억 원 그레이스케일 관리하에 기록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이 1년간의 유입액도 4억 1,200만 달러 하나로 약 4,894억 원이라는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기관 투자자나 부유한 개인 투자자와 헤지펀드 대신 총 20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3,756억 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하네요. 네, 또 본 보고서에는 제2분기와 비교할 때 암호화폐 펀드에도 상당한 자금 유입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식이었죠.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낸스 퓨처스가 비트코인 선물 1일 거래량이 7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죠. 바이낸스의 선물 거래소 바이낸스 퓨처스가 24시간 거래량 사상 최고치인 7억 달러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기업인 스큐가 트윗을 통해 밝혔습니다. 네, 한편 최근 바이낸스 주간 리포트에서 24시간 선물 거래량이 현물 거래를 넘어섰다 밝힌 바 있었고, 바이낸스 퓨처스는 선물 거래량 세계 4위에 올랐다고 하네요. 네, 특히 선물 시장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뚜렷이 목격이 되고 있죠. 규제가 어느 정도 잡힌 시점에서는 지금보다 더 폭발적인 성장세를 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주류 시장으로 조금씩 가고 있는 듯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 국제수지 보고서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제수지는 일정 기간에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종합적으로 기록한 통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질 중앙은행의 국제수지 보고서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네, 브라질 중앙은행이 2019년 국제수지 매뉴얼과 2020년의 전망에 관한 리뷰를 공표를 했는데요. 네, 국제통화기금의 이제 IMF의 권장을 받아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새로운 규칙 후 최초로 작성된 리포트이고, 국제수지 통계에는 상품의 수출입 프라이스임에 이제 암호화폐의 거래가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방침에 관해서는 금년 8월에 브라질 중앙은행은 국제통화기금 IMF 통계국의 방침에 따라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상품으로 중앙은행의 수지표에 포함하는 결정을 한 것이 보도가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향후 이제 보다 신뢰성이 높은 일관된 통계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남미의 브라질을 둘러싸고는 지금 미국
미국은 리플사가 진출하는 등 새로운 시장으로서 기대가 많이 모여 있는 상태이죠. 네, 한편 현직 대통령인 자이르 보우소나르는 전 정부가 인가한 브라질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중지하는 등 암호화폐에 관해서 부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현재 브라질에도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처럼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브라질 내 암호화폐 인기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그에 따라 브라질 정부가 선제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조치를 했었는데요. 점점 더 브라질 국민들의 삶 속으로 침투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하지만 이 기사에서 나온 이제 자이르 보우소나르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4천만 헤아를 들여 원주민들에게 비트코인 사용법을 가르치는 게 과연 적절한 걸까? 사실 나는 비트코인이 뭔지도 잘 모른다. 동전인가? 라고 언급을 해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네, 브라질 암호화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대통령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보통 그런 상황에서 일단 가르치는 게 적절한가에서 보통 멈추죠. 아니면 뒤에 동전인가 이런 말은 왜 붙인 건지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 더 알아보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 되는데 나는 모른다. 비트코인이 모른다. 이게 동전이냐 뭐냐 이런 말은 왜 했는지 제 상식선에선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인도의 암호화폐 합법화를 조금은 다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지령 심의가 또 한 번 연기가 되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대법원이 암호화폐 금지령 심의를 11월 12일로 다시 연기를 했습니다. 네, 인도 대법원은 오늘 암호화폐 금지령 사안 심의를 다시 한번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인도 대법원은 오늘 RBI에 의한 은행 규제 반대 주장을 다시 심리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하지 못하고 2019년 11월 12일로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앞서 대법원은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은행이 금지에 반대하는 주장을 다시 듣기 위해서 9월 25일로 잡았으나 10월 15일로 한 차례 연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한편 인도 정부는 현재 정부 발급을 제외한 인도 내 모든 암호화폐 금지안을 발의하는 법안 초안을 심의 중이죠. 해당 초안은 암호화폐 금지 법안 및 공식 디지털 커리큘럼 법안 2019라는 이름으로 7월 23일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네, 11월 12일이면 이제 한 달도 남지가 않았는데요. 네, 과연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지, 진행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네, 인도의 암호화폐 금지 스탠스는 여전한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얘기했듯이 전면 금지 시 인도에게 있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10년 전으로 퇴보하는 상황을 만들 뿐이죠. 네, 합법화한다면 그에 따른 부가적인 경제 창출 및 일자리 증가를 확보할 수가 있겠죠. 인도 측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 암호화폐 전쟁 중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기 전에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시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가격들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8% 하락하면서 950만원대, 이더리움이 2.6% 하락하면서 20만 8천원대, 리플 XRP가 0.9% 하락하면서 338원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66.4%로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전 세계가 암호화폐 전쟁 중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암호화폐 전쟁 중 페이스북 리브라가 촉발을 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페이스북이 추진 중인 암호화폐인 리브라의 위협을 느껴 자체 암호화폐 구상을 타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연준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연준이 설계하는 암호화폐는 그간 연준 안팎에서 기괴한 아이디어로 인식이 되어 왔었는데, 그러나 전 세계 20억 명이 넘는 이용자를 거느린 페이스북이 결제용 암호화폐 리브라 출시를 기획하면서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네, 연준은 민간 기업이 화폐를 만들어 글로벌 결제 체계를 장악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전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리브라의 출시가 좌절하더라도 다른 대기업이 같은 시도를 할 수 있는 까닭에 결국 연준이 자체 암호화폐를 구상할 수밖에 없었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최근 미 의회에서도 연준의 대책을 제시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었는데 프렌치힐 공화당 하원 의원은 디지털 세계가 어떻게 지나갈지 아무도 정확히 모르지만 연준은 준비 작업과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빌 포스터 민주당 하원 의원은 소비자 결제 체계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와 같은 방식으로 자연 독점이 될 것이라며 다른 어떤 민간 업체보다 미국 납세자나 정부가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질문이 나온다라고 지적을 했었다고 하네요. 네, 기축통화인 달러를 우회하려는 국제사회의 시도 또한 연준의 암호화폐 구상을 재촉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마크 카니 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8월 각국 중앙은행들이 각국 통화로 뒷받침되는 암호화폐를 만들어 네트워크를 구성하자 제안했었습니다. 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발행에 대해서 공상과학 소설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중국도 암호화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네, 미중 무역 간 치열한 경쟁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미국과 유럽연합 규제 당국의 견제 속에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참여 기업들이 하나둘 이탈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네, 지난 4일 온라인 결제 업체인 페이팔이 이어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베이 카드 회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이 리브라 프로젝트에서 하차 선언을 했었습니다. 네, 리브라가 지급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업들인데요. 네, 이 같은 리브라의 위기는 중국에겐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민은행은 다음 달 11일 중국 최대 온라인 쇼 축제인 광군제에 맞춰서 17조 원 규모의 CBDC를 선보이겠다는 구상이라고 하네요. 네, 지금 전 세계가 암호화폐 연구 및 개발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이 기사 내용에도 나온 바와 같이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빠른 속도로 진척이 되고 있죠. 네, 리브라가 신호탄을 쏜 것임에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전 IMF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얘기한 것처럼 더 이상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 파도에 편승하지 못한다면 그저 몰락할 뿐이죠.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해 망하지 않을 것만 같은 기업이 글로벌 기업들이 우수수 무너진 게 여러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약 10년 전쯤에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 아이리버라는 mp3 회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전 세계 글로벌적인 기업이었는데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아이리버가 현재 어떤 걸 파는 기업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칫솔 살균기를 칫솔 살균기를 파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구글의 아이리버 칫솔만 쳐도 관련 상품이 무수히 나오는데요. 이 기업이 망하고 싶어서 망한 게 아니겠죠. 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결말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까요? 네, 리브라가 규제의 신호탄을 쏜 만큼 많은 관심을 계속 받고 있죠. 욕도 참 많이 먹고 있는데요. 네, 미국의 하원 의원의 경우 리브라보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낫다 이런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미 하원 의원 리브라보다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이 낫다. 무슨 내용일까요? 네, 암호화폐 지지자로 알려진 워렌 데이비슨 미국 하원 의원은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가 가진 중앙 집권적인 특징을 문제 삼아서 새롭게 리브라를 발행하는 대신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이 훨씬 뛰어난 방법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데이비스는 이제 2016년에 오하이오주에서 선출된 공화당인데요. 인터뷰에서는 신속하게 돈이나 가시의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킬러 앱으로서 2013년경부터 비트코인에 주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암호화폐 업계와 암호화폐 지지자들에게 데이비슨의 존재를 강하게 인식하게 한 것은 7월 하원에서 열린 리브라에 대한 청문회의 한 장면인데요. 데이비스는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비트코인과 똥코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10년 이상 중앙 집권적인 조직의 개입 없이 기능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특정 조직이나 단체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중앙 집권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다른 코인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했다. 암호화폐 업계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리브라가 후자임을 이렇게 시사한 바이죠. 네, 팟캐스트에서는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발행하지 않고 지갑 서비스 칼리브라에 비트코인을 도입했다면 공청회도 열리지 않고 넘어갔을 것이 아니냐, 이런 호스트의 질문에 데이비스는 재밌는 질문이다. 페이스북이 시도해 보길 바라겠다. 리브라보다 훨씬 뛰어난 아이디어다 라고 이렇게 호쾌하게 넘어갔다고 하네요. 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연준 이사가 리브라 소비자 보호 방식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가 미 연준 공식 사이트 기고문을 통해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는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고객들에게 최소한의 가격 보장을 해줄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리브라가 세계적인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련의 법적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 번째로 불법 금융 활동에 사용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KYC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소비자 보호를 어떤 식으로 보장할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리브라 생태계 내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리브라에 관한 소식을 보았습니다. 앞서 언급된 워렌 데이비슨 의원의 경우 암호화폐 시장에 친화적인 인물인데요. 네, 암호화폐에 투자 계획이 있다고 밝힌 것은 물론이고 멕시코 국경에 장벽 짓는 비용을 암호화폐로 마련하자 제안까지 했었던 인물입니다. 네,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코인은 쉽게 인정하지 않는 인물로도 유명한데 이렇게 말한 데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가 아니라 중앙 집권화적인 방식이라는 것이 주장이죠. 네, 리브라 프로젝트 참 많은 욕을 먹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리브라와 더불어서 항상 같이 나오는 소식이 있죠. 네, 맞습니다. 리플에 관한 소식이 오늘 또한 나왔는데요. 네, 유동성 확보 차원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이 멕시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에 투자를 해 결제망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네, 리플이 암호화폐 리플 XRP의 유동성을 확보 차원에서 멕시코의 비트소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네, 리플이 이제 비트소에 투자한 구체적인 투자 금액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네, 비트소는 이제 지브롤터 금융 당국으로부터 DLT 라이선스를 취득한 남미 최초의 거래소입니다. 리플 외에도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비트소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네요. 네, 또한 리플의 상무 아셰시 V라는 비트소의 이사회에 합류할 예정인데요. 네, V라는 비트소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같은 새로운 지역으로 확장을 돕고 비트소와 리플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플은 항상 강력하고 건강한 XRP 생태계를 성장시켜서 더 빠르고 더 저렴한 글로벌 지불을 가능하게 하는 데 전념해 왔다. 이번 투자는 지불을 위한 더 큰 유동성을 제공해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매일같이 리플에 관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꿈쩍도 하지 않는 XRP의 가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가격보다는 좀 더 미래의 가치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의 인내의 과정이 후에 달콤한 결과로 돌아오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전 비트코인 ETF가 거절이 났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ETF의 재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씩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ETF 제안에 관한 공개 의견을 재요청했습니다. 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월셔 피닉스 펀드가 업데이트된 비트코인 상장 지수펀드 ETF 제안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개 의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10월 15일 발행된 공식 문서에 따르게 되면 투자회사 관리인 투자관리회사인 월셔 피닉스와 거래소 NYSE 아르카는 이달 초 ETF 제안서에 증권 발행과 상장 거래를 다루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제출된 개정안은 원본을 전체적으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SEC는 6월 월셔 피닉스의 제안에 대한 논평 기간을 처음 시작했고 9월 말에 이 제안을 평가하고 있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서류에 따르게 되면 일반 대중 구성원들은 연방 관보에 공고된 후에 21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고 SEC는 최초 결정을 하기 위해 등록부에 제출된 후 45일이 걸리지만 원할 경우 결정한다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월셔 피닉스 펀드의 비트코인 ETF 요청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ETF의 경우 보통 처음 제한되고 통상적으로 4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게 평균이기 때문에 올해 얘는 되지 않더라도 2021년이나 2022년 안에는 충분히 승인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ETF 참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소식인 만큼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주류 시장으로 갈 수 있는 큰 한 걸음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승인 소식이 나오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코인 마켓캡이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이자율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죠. 코인 마켓캡은 새로운 페이지를 시작하여서 사용자들이 여러 암호화폐에서 제공되는 이율에 게시하여 제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네, 코인 마켓캡의 최고 전략 책임자인 캐린 첸은 더 블록에 컨셉에서 전달까지 약 1.5개월의 개발 기간이 걸렸다며 우리 팀은 금리, 미래 암호화폐 전망, 전통적인 금융과의 유사성을 연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하네요. 네, 비트코인으로 이제 음란물을 거래한 한국인이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뉴스원에 따르게 되면 우리나라 경찰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국세청, 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 등이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이런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이용한 310명을 검거했습니다. 네, 경찰청은 지난해 아동 음란물 다크웹 사이트를 2년 8개월간 운영하면서 유료 회원 4천여 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서 4억여 원의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제공한 혐의로 검거해서 구속했다고 하네요. 네,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카르마가 전기차 구매에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중국 와이샹 그룹이 인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전기차 제조사 카르마 오토모티브가 자사 전기차 구매에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CEO는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실용화를 위해서 카르마는 테스트 베드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우리는 신흥기술 입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상품을 출시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코인베이스가 이제 코인베이스 커머스 가맹점 결제 서비스를 통합한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게 되면 최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어플리케이션 산하 암호화폐 결제 앱 코인베이스 커머스에 가맹점 결제 서비스를 통합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사용자들은 코인베이스 플랫폼 내 계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 관련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이게 설명이네요. 미 텍사스주 금융당국이 사기 의심 암호화폐 투자 상품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네,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최근 미국 텍사스주 금융위원회 집행부가 암호화폐 사기가 의심되는 일부 투자 상품에 대한 두 번째 조사에 착수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앞서 미국 텍사스주 금융위원회는 불법 및 사기가 의심되는 79개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체를 조사해서 총 25개 시행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조셉 로툰다 미국 텍사스주 금융위원회 집행부 총괄은 최근 암호화폐 사기꾼들은 실체가 없는 가상의 온라인 인물을 창조해내는데 능숙해지고 있다며 암호화폐 관련 사기는 끊임없이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프랑스 중앙은행 부총재가 암호화폐 일관된 규제 마련 시급하다 호소를 했습니다. 최근 드니브 프랑스 중앙은행 부총재가 런던 소재 싱크탱크 공적통화 금융기구 포럼의 공식 회의에 참석해서 암호화 자산에 대한 각국의 통일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를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암호화폐 업계에 존재하는 재정거래 방지를 위해서는 각국 정부의 일관된 규제가 중요하다 덧붙였습니다. 네, 또 그는
이날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이체는 불안정하고 비싸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도 부족하다면서 오늘날의 암호화폐는 기존 결제 시스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강조를 했네요. 네,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브레이브 브라우저 1일 활성화 유저 수가 28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총 800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토큰은 베이직 어텐션 토큰 측은 또한 현재 브레이브 29만 명의 검증된 퍼블리셔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20만 명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3.3만 명은 웹사이트 컨텐츠 창작자, 1.5만 명은 트위치 스트리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텔레그램 톤 프로젝트 출시가 내년 4월 30일까지 연기된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10월 말 톤 네트워크를 정식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타이밍이 엉켰다. 우리는 SEC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우리의 입장을 적극 변화할 것이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앞서 코인리스는 미국 암호화폐의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 방송 채널 CNBC 크립토 트레이더 쇼 호스트인 렌 노이너의 트윗을 인용해서 텔레그램이 톤 프로젝트 출시 일 연장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보도한 바가 있었다고 하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네, 전날보다 1포인트 오른 40포인트를 기록했는데 하지만 공포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0 정도면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기 힘들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돈 좀 더 넣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10월의 중반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또 11월 달이 성큼 다가오게 될 텐데 11월 달이 시작 전에는 그래도 70 정도로 마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338.19원입니다.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38.10원 사실상 똑같죠. 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힘든 가운데 참 많은 분들이 소가리를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암호화폐 시장의 대상승장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희망적인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